60세 이후 우리 몸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에 들던 가방이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며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근육 감소는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기가 근육 유지에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중 매일 콩, 두부, 귀리,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고기 중심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뒤집힙니다. 물론 여기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류신, 르치네,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근육 합성 효과가 고기에 비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여러 종류 섞어 섭취하면 아미노산의 불균형은 사라진다. 즉, 한 가지 식물이 아니라 조합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만을 근육의 상징으로 여길까요? 답은 흡수에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반면 두부, 콩, 귀리, 완두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함께 흡수가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위장약을 복용 중인 노인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식물성 원료로 바꿨을 때 2주 만에 피로감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근육을 살리기 위해 고기를 계속 억지로 먹어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과 균형,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관을 막지 않으며 근육 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가벼운 움직임이 더해지면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식물이 근육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근육 파괴 습관 4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혹은 제주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걷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고기를 줄여도 근육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만나게 될 5가지 식물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식탁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것이 바로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부드럽고 약한 단백질이라 근육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노년기에 이상적인 단백질 원료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흡수율입니다. 두부 속 단백질은 이미 응고된 상태로 위와 소장에서의 분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나이 들어 위산이 줄어든 몸에서도 쉽게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의 균형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류신, 르치네과 이소류신, 이소르친에 이 풍부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은 70대 이상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했습니다. 하루 한 끼에
두부 150글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닭고기를 섭취한 그룹은 10%에 머물렀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효소 흡수력이 고기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두부가 식물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근 국제학회에서는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을 교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적정량의 두부 섭취는 남녀 모두에게 근육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두부를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 3번 나누어 먹을 때 근육 합성 효율이 2배로 높습니다.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된장국에 두부 한 덩이를 넣거나 저녁에 두부조림을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안에 두부를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근육 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할 창문이 바로 그 시간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부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이 신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이 조합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단백질 보충제 대신 매일 두부 한 보를 권합니다. 소화가 편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무엇보다 식탁에 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두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의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살리기 위해 비싼 보충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기가 아닌 두부 한 모가 70세의 몸에도 새로운 근육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슈퍼 단백질, 콩과 렌틸의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부보다 작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근육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보다 부족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콩이 식물성이라 흡수가 느리고 포만감이 빨리 사라진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제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근육의 주된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렌틸콩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렌틸은 콩보다 류신 함량이 높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남녀 300명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콩과 렌틸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낙상률은 35%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기 중심의 단백질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근육 증가율은 5%에 그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콩과 렌틸을 섞어 먹은 그룹에서 피로감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순환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전히 콩은 소화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통째로 삶은 콩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틸과 섞어 죽처럼 조리하면 흡수율이 40%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바라콩, 즉 싹이 튼 콩은 효소 활성도가 높아 아미노산 전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원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합니다. 이 두 식물의 조합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보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어 근육세포가 성장합니다. 콩 속의 사포닌과 렌틸의 폴리페놀, 폴이페놀은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메티오닌 함량이 낮아 장기적인 근육 유지에 불리하다. 그러나 2023년 영국 영양학회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콩과 렌틸을 함께 섭취할 경우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비율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 수준으로 보완된다. 즉, 조합의 과학이 식물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식단에는 얼마나 다양한 콩이 들어있나요? 단 한 종류의 콩만 고집하지 말고 렌틸, 서리태, 병아리 콩을 번갈아 드세요. 특히 렌틸은 불리기도 간편해. 아침죽, 샐러드, 심지어 밥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공기 콩밥이 노년의 보약이 됩니다. 혹시 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70대 이상 환자들이 콩 단백질 식단으로 3개월 만에 허벅지 둘레가 평균 2cm 늘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 에너지와 재료를 다시 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슈퍼 단백질, 귀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의 몸의 귀리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근육의 재활을 돕는 탄수화물 단백질 혼합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리를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섬유질,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균형 덕분에 귀리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분들에게 귀리는 속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천천히 흡수시키면서도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의 파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기운이 있다가 오후가 되면 금세 피곤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리의 복합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결합해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특히 귀리의 주요 단백질인 아베닌은 근육 내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 근손실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귀리를 하루 합치씩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유지율이 17%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백미를 먹은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부 영양학자들은 귀리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귀리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1.3g, 고기나 콩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이용률입니다. 귀리 단백질은 단백질 이용률 지수 PDCAAS가 0.9로 우유 단백질 1.00에 근접합니다. 즉, 적은 양으로도 몸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귀리가 근육 회복식으로 이상적인 이유입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을 보호하면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근육세포에 안정적인 혈류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피가 돌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귀리는 이 순환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주는 천연 조정자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귀리를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수면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대의 임상시험에서 70세 이상 참가자들이 귀리죽을 매일 아침 먹은 결과 수면 중 근육 경련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귀리 속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
근육 피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리는 낮에는 에너지를 주고 밤에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이중작용 식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귀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뜨거운 물에 귀리를 불려 부드럽게 만든 죽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곁들이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또 간단하게는 밥할 때 백미의 1/3을 귀리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한 공기만 바꿔도 몸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혹시 귀리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아직 몸이 단백질의 진짜 맛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설탕 대신 귀리의 고소함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 2스푼의 귀리가 허벅지의 힘을 바꾸고 계단을 오르는 숨결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번째와 5번째 슈퍼 단백질, 퀴노아와 완두콩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의 최종 조합이자 고기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근육의 회복제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식물은 고기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근육을 채워주는 이상적인 콤비입니다. 바로 퀴노아와 완두콩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고원에서 신들의 곡물이라 불렸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곡물 중 가장 높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거의 완전한 단백질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메티오닌과 라이신이 풍부해 근육의 재생과 탄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완두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르며 식사 후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켜 근육이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실험에서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퀴노아와 완두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4% 증가했고 근력지수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고기 섭취 그룹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조합은 단순히 고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재건한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퀴노아의 사포닌 성분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조리 전 깨끗이 헹구면 사포닌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소량의 사포닌은 오히려 면역 반응을 자극해 노년기의 근육염증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남겨두면 약이 되는 성분입니다. 완두콩 단백질 역시 요즘 전 세계에서 비건 단백질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류신과 발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노년기에 간 기능이 약해져 지방대사가 느려질 때 완두 단백질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 완두에는 아르기닌이 많아 혈류를 넓히고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 혈류 확장이 근육 재생의 숨은 열쇠입니다. 퀴노아와 완두콩을 함께 섭취할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2입니다. 퀴노아 한 숟갈에 완두 단백질 2숟갈을 더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집니다. 스무디에 섞거나 밥에 넣어 먹을 수 있고 간단히 삶아 샐러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조합 하나가 노년기의 체력 균형을 바꿉니다. 한 가지 놀라운 실화름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에서 70세 이상 남녀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매일 퀴노아 필루 완두콩 스무디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20주 후 첫 번째 그룹은 보충제 그룹보다 근력 향상 속도가 1.7배 빨랐고 소화불량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이란 결국 자연의 균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식물 단백질만으로 정말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지만 에너지의 길은 혈류와 흡수력입니다. 퀴노아와 완두콩은 바로 그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이제 5가지 슈퍼 단백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함정입니다. 다음은 근육을 파괴하는 첫 번째 잘못된 습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만 신경 쓰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몸 밖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이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숨은 이유입니다. 단백질 합성은 아침과 운동 직후 2번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을 건너뛰거나 점심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단은 몸에 부담만 주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영양연구소는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한 끼 집중 섭취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27%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양보다 분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 합성 효소는 일정 시간마다 활성 신호를 받습니다. 아침에 첫 식사가 들어오면 이 효소가 깨어나 근육세포에 명령을 내립니다. 단백질을 받아라. 그러나 아침을 걸으면 이 신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세포는 닫힌 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운동 직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된 직후 30분은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를 단백질 창 윈도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포츠 영양학회는 운동 후 30분 내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질 때 근육 회복률이 2배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후 식사까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문은 닫히고 단백질은 연료로 소비되어 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단백질 창은 과장된 개념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버드의 장기 추적 연구는 이런 의문을 정리했습니다.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의 효과는 젊은 층보다 더 크다. 이유는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백질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줘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마다 단백질을 일정량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귀리죽, 점심에는 콩밥과 야채, 저녁에는 완두콩 스무디나 퀴노아 샐러드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에 걸쳐 근육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수분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 분해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하며 부족하면 근육보다 신장이 먼저 지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수분과 함께 들어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보다 나는 단백질을 제때 먹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물음입니다. 근육은 양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리듬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사람만이 근육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파괴하는 두 번째 실수, 단백질만 챙기고 물을 잇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스스로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사라집니다.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을 챙기면서도 물을 잇습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이 줄면 근육세포는 수축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과잉 피로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단백질 합성에는 세포 내 수분 압력이 필수적입니다. 세포가 촉촉해야 단백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갈증 반응이 둔해지고 소변량이 줄지 않아도 탈수는 진행됩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만성 탈수 상태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근육량 감소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탈수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근육을 조용히 해치고 있던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폐물 배출도 늦어집니다.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질소 화합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 과정이 막힙니다. 결국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일본 도쿄 여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체중 1kg당 35ml 이하인 노인은 근육 회복 시간이 평균 1.8배 길어졌습니다. 근육이 마른다는 것은 결국 몸이 안에서부터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과 수분은 별개의 문제이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할 때만 단백질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물과 단백질은 세트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물은 그 벽돌을 쌓는 시멘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라는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하루 1.25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식사 전후로 200ml 정도씩 천천히 나누어 마십니다. 특히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함께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두부, 콩, 귀리, 완두 단백질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해야 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근육 회복에 유리합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흡수가 빠릅니다. 실제로 고령층 대상 임상시험에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신 그룹은 근육통 회복 속도가 25% 빨랐습니다. 근육은 따뜻함 속에서 회복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물을 얼마나 마셨을까?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며 물 한 모금 잊고 있다면 그 보충제는 오히려 피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몸은 근육이 아닌 신장을 먼저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는 비결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실수, 운동 없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다룹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움직임이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움직이지 않으면 쓰레기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백질을 매일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육은 움직여야 자란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입니다. 벽돌은 쌓아야 집이 되고 단백질은 움직여야 근육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줄고 식사는 늘어납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근육 손실의 핵심 원인입니다. 실제로 근육 세포는 움직임이 있어야만 단백질 합성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소모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식단만 관리한 그룹은 12주 후 근육량 변화가 없었지만 단백질 섭취 가벼운 운동 병행 그룹은 평균 9%의 근육 증가를 보였습니다. 차이는 단지 하루 2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요? 무거운 역기나 헬스장은 필요 없습니다.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동작, 손가락을 꽉 쥐었다 펴는 동작,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깨웁니다. 근육은 움직임의 횟수보다 지속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루에 3번, 2분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캐나다 맥길드의 연구에서 침대에 누워 지내던 70세 환자에게 하루 5분씩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4주 만에 허벅지 근육 두께가 7% 증가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합성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단백질 움직임이 만나야만 근육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입니다. 물론 나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손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의자 운동은 근육의 혈류를 회복시키고 통증 신호를 줄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병학회의 임상실험에서는 하루 10분 의자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의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습니다. 움직일 때 혈류가 증가하고 단백질이 근육세포로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이 간에서 대사되어 노폐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단백질 보충제는 소파 위가 아니라 움직인 후에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강도 운동만이 근육을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노년의학회의 결론은 다릅니다.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힘든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노화된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는 리듬과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근육에게 신호를 보냈는가? 단백질은 재료지만 운동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순간 그 단백질은 비로소 자신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파괴하는 4번째 실수, 바로 좋은 지방을 무시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이 있어야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고 수축하며 살아 움직입니다.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단백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지방으로 움직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결국 쉽게 피로해지며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지방 균형이 깨지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몸은 기름이 떨어진 엔진처럼 멈춰버립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속 지방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단백질의 출입을 돕습니다. 둘째,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셋째, 염증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이라는 단어만 듣고 무조건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좋은 지방까지 줄어들어 근육 세포가 말라버립니다. 대표적인 좋은 지방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캐나다 구엘프 대학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2개 오메가3를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방이 단백질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오히려 근육의 염증 반응을 높여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가공육, 튀김류, 마가린 등이 문제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혈관을 막아 근육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만듭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근육 감소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이 정말 안전한가? 일부 연구에서는 식물성 오일에 산패, 수안바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압착, 콜드프레스, 방식의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이 산화 문제를 거의 해결했습니다. 이런 오일들은 실제로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줍니다. 좋은 지방의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귀리죽에 들기름 한 숟갈,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저녁에는 완두콩 스무디와 함께 아보카도 반개. 이런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근육 내 에너지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오메가3는 근육의 감각신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보다 먼저 신경이 늙습니다. 근육이 작동하려면 신경이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지방이 부족하면 이 전선이 약해집니다. 오메가3는 이 신경세포막을 보호해 움직이려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에너지는 지방으로 불타오릅니다. 지방이 없다면 근육은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지방으로 교체하십시오. 트랜스 지방을 없애고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을 늘리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슈퍼 단백질과 4가지 근육 파괴 습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세포로, 세포가 근육으로, 그리고 근육이 삶의 힘으로 변하는 순간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언어가 바뀌는 일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근육은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생명 에너지의 저장소입니다. 한번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서울의대 노인연구소의 장기 추적 결과에 따르면 근육량이 10%만 증가해도 낙상 위험은 절반으로 줄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35% 상승했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근육이 회복된 노인 그룹에서 우울감이 40%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마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과 운동, 수분, 지방이 어우러질 때 몸속에서 호르몬의 교향곡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운동 중 미오카인 묘키네이라는 단백질 신호를 분비합니다. 이 미오카인은 뇌로 전달되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의 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살아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걷는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이 회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단 한 번의 식사나 하루 운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3일을 하면 세포가 반응하고 3주를 하면 근육의 탄성이 달라지고 3개월을 지속하면 자세가 바뀝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참가자들이 하루 15분 의자 운동과 식물성 단백질 식단을 12주간 유지했을 때 체지방은 4% 감소하고 근육량은 평균 2.8kg나 증가했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의 습관이 근육을 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근육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연구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백질과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하자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 단지 자극을 기다릴 뿐이다. 근육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옷이 다시 어깨에 맞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들기 버거웠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바로 노년의 진짜 젊음입니다. 근육의 회복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곧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요리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근육이 선물하는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5가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4가지 습관 교정만으로도 근육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걸음이 힘을 얻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의지를 기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이 되살아날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 즉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는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단지 몸의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러나 과학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느냐, 버려두느냐만을 기억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잊고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늙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노년의학자들이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단련된 근육세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을 남깁니다. 운동을 중단한 지 10년이 지나도 다시 자극을 받으면 예전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논문에서는 70세 노인도 30세 때보다 느릴 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백질과 자극만 있다면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한 7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2년간 거의 걷지 못하다가 의사의 권유로 하루 10분 의자 운동과 콩 단백질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계단을 오르며 웃었습니다. 내 몸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학적 진실이었습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의지의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사용하면 신경은 다시 연결되고 호르몬은 다시 흐릅니다. 근육은 몸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늙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의 세포핵은 운동을 통해 수가 늘어나고 한번 늘어난 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흔적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80세 이후엔 근육 반응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맥메스터 대회 최근 연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육 반응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신호가 늦을 뿐이다. 즉, 나이가 들수록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 근육의 능력 자체는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다려주면 근육은 응답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근육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꾸준함은 나이보다 강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90세라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본 나고야대 연구에서 90세 노인들이 하루 10분 가벼운 저항 운동을 한 결과 8주 만에 걷는 속도가 평균 18% 빨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어떤 기억을 남겼나요? 앉아있던 10분일 수도, 다리를 한번 들어 올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움직임이 근육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내일의 힘을 만듭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다만 당신의 결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다시 움직이면 그 순간 근육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가이드와 함께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함께 일으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슈퍼 단백질과 4가지 근육 파괴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두부, 콩과 렌틸, 귀리, 퀴노아, 완두콩, 이 5식물은 나이든 몸을 다시 일으키는 천연의 재료입니다. 단백질, 물, 움직임, 그리고 좋은 지방, 이 4가지 균형은 노화의 속도를 되돌리는 생활의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한 주만 실천해도 몸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고 2주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3달이 지나면 걸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 어깨가 약간 펴져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근육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젊어지고 가족이 안심합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체력의 지표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의 식사에 단백질을 챙기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한 번 더 들어 올리세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근육을,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오늘 움직이면 내일의 몸이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